이번 시간에는 자료 형태와 요약 2, 특히 이제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래프와 수치로 요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값, 우리가 어떤 하나의 숫자로 어떤 그 데이터를 이제 이 대표해서 요약하고 싶을 경우에는 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산술 평균입니다. 평균은 우리 다 알죠. 모든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숫자의 개수를 나눈 거고, 계산이 쉽고 수학적으로 다루기도 쉽고요. 다만 이제 모든 관측치를 사용하므로 특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이 있으면 그 몇 개의 작은 값이나 큰 값이 평균의 값을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중앙값은 이 관측한 자료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측된 값을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것까지 소팅을 하였을 경우에 그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순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뭐 아주 작은 값이나 큰 값이 있다고 해서 중앙에 갖는 값이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순서가. 그래서 이 중앙값은 그런 이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빈 값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관측치 가운데 가장 여러 번 나타난 값인데, 실은 이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빈 값이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고, 이산형 데이터라든지 특히 이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도 이제 최빈 값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우리가 보면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나 아주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아주 이제 아웃라이어 특이한 값들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이 더 적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산술 평균에 적합합니다. 적합하다는 말은 이런 우리가 하나의 숫자로 데이터를 요약하고자 했을 때 대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분포가 굉장히 이제 치우치는 경우에는 평균이 이제 대표성을 갖기 힘들다는 얘기죠. 중앙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이제 관측치 크기를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것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측치의 개수가 홀수면, 예를 들어서 n이 25다 그러면 n 플러스 1 더하기 2,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6 나누기 2에서 13번째, 여기 보면 13번째 데이터가 우리의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13번째 데이터죠. 만약에 여기처럼 관측치의 개수가 짝수면 24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n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12가 되죠. 그래서 12번째 데이터와 거기다 하나 더한 거 13번째 데이터, 요 두 가지 값의 평균을 취한 것이 우리의 중앙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술 평균과 중앙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이 대칭인 분포에서는, 이 대칭인 시메트릭한 분포에서는, 대칭인 분포에서는 이 중앙값이나 평균의 값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요. 반면에 이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레프트 스큐드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런 작은 관측치들이 평균을 그쪽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평균이 중앙값보다 늘 작은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분포에서는 이런 이 큰 데이터들이 평균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늘 큰 그런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우침 분포의 영향을 보려면 이 시메트릭한 분포의 경우에는 여기 계산한 것처럼 평균값이나 미디안, 중앙값이 거의 똑같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데이터는 이렇게 보면 왼쪽에 이제 도수가 많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라이트 스큐드한 데이터잖아요. 아까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랬죠? 평균이 중앙값보다 늘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몇몇 큰 값들이 평균의 값을 오른쪽으로 이제 땡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까지 얘기한 건 우리가 이제 로케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어떤 우리 데이터를 어떤 한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숫자로 우리가 요약하고 싶을 때 그 중앙이 어디냐, 그렇죠? 대표가 되는 값이 어디냐 하는 걸 말했다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삼포도입니다. 삼포도라 하면 데이터가 얼마큼 이제 퍼져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나타내는 그런 값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범위입니다.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죠. 계산은 굉장히 쉽지만 마찬가지로 문제는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이 있으면 이 값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4분위 범위라고 그래갖고 인터 쿼타일 레인지입니다.
이 정의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75 백분위 수에서 25 백분위 수를 뺀 그걸 우리가 이제 4분위 범위라고 얘기하고요. 실은 이제 삼포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값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가장 널리 이용되며 실은 이 산술평균 T값의 영향을 받습니다. 표준 편차 어떻게 정의되냐면 각각의 관측치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을 다 더해서 관측치에서 한 개의 뺀 n 빼기 1로 나눠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그거에 이제 스퀘어 루트로 취한 거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분위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분위 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백분위 수 또는 퍼센타일 퀀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p 백분위 수라는 거는 p%의 관측치는 이 값 아래에 있고 나머지는 이 값보다 위에 있게 되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관측치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우 우리가 10분위 수라는 건 뭐냐면 100개의 관측치를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으로 소팅을 한 다음 했을 경우에 10번째 오는 수, 그렇죠? 그 관측치를 우리가 10분위 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디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중앙값은 뭐냐면 당연히 50 백분위 수죠. 그렇죠? 이거를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으로 소팅했을 경우에 중간에 오는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값들이 뭐냐면 Q1 또는 25 백분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 밑에 있는 거고 Q3는 이제 75%에 있는 데이터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IQR 아까 인터퀄타일 레인지라고 정의했던 IQR은 뭐냐면 이런 Q3에서 Q1을 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요약했을 경우에 5숫자 5 number summary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주어진 5가지 수가 미니멈 가장 작은 수, Q1 25%, 미디안 중앙값, Q3 75%, 맥시멈 가장 큰 값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스 플롯이라는 건 뭐냐? 이런 아까 얘기한 5가지 그 요약된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우리가 아까 실은 이 히스토그램이나 예전에 히스토그램이나 그 스테밀릭 플롯을 배웠지만 히스토그램은 하나의 어떤 관측치, 하나의 그룹에 대한 분포로 보고 싶을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쓰지만 내가 여러 가지 그룹의 데이터의 분포를 비교하고 싶다. 그런 거에 가장 유용한 게 실은 박스 플롯, 상자 그림입니다. 그리는 방법은 처음 Q1과 Q3로 끝나는 상자를 그리고 상조 안에 줄이 중앙값이고 그 다음에 Q3 플러스 1.5 IQR 또는 Q1-1 IQR보다 작은 값은 우리가 보통 이런 심볼을 사용하고요. 이런 거를. 그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괜찮지만 그 바깥에 나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하는데 예를 봅시다. 예를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관측치가 25개의 관측치가 있죠. 이제 이거를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로 나눴는데 먼저 뭘 그리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Q1. 그렇죠? 여기가 이제 Q1이고 여기가 이제 Q3입니다. Q1과 Q3 그리고 가운데 선이 이게 Q2 또는 미디안 값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선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가 미니멈 값이고 여기가 이제 맥시멈 0.6에서 0.1까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아웃라이어가 없는 경우고.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제 보면 뭐냐면 이제 y축은 이제 늘 우리가 그래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x축은 뭐고 y축은 뭔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y축은 토탈 인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고 x축은 뭐냐면 이제 학력에 대한 그룹이죠. 학력에 대해서 그래서 not HS graduate니까 하이스쿨도 이제 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그룹,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한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학 전문대 정도 졸업한 그룹, 그 다음에 이제 학사 학위가 있는 그룹, 그다음에 그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컴을 본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이게 학력이 더 점점 높아질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분포가 오른쪽으로 굉장히 긴 꼬리를 분포가 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자 그림이야말로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의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비교할 때 가장 유용한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분포 형태와 상자 그림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한 경우에, 유니폼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의 어떤 이 분포도가 이제 거의 이렇게 플랫한 경우에는 이 상자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정규 분포처럼 이제 가운데가 높고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이제 분포의 경우에는
요 박스가 그렇죠? 굉장히 안으로 들어오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자가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습니다. 이렇게. 반면에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경우에는 여기 이 길이가 길고요. 그렇죠? 이 길이가 아주 길고 상자가 오른쪽에 이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